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계속해서 need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6번째 편이 되겠고요. need로 끝나는 9개 명사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과 표현들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meaningfulness인데요. meaningfulness는 mean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mean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단어죠. 뭐뭐라는 뜻이다, 의미하다, 의도하다 하는 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명사로서는 이제 중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중간의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좀 특이하게도 비열한, 사악한, 악랄한 이런 뜻을 가진 비열한 이런 뜻을 또 가진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mean에서 출발해서 의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출발해서 meaning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의미가 되겠죠. 붉은색으로 표시한 meaning이 의미, 의도 이렇게 될 겁니다. 뜻. 거기서 형용사가 이제 meaningful 해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이것이 명사가 되면 meaningfulness 해서 의미가 있음, 중요함 이런 명사가 되겠습니다. 뭐뭐라는 뜻이다, 의미하다 하면 제일 비슷한 뜻으로 가진 단어가 intend가 있죠. 뭐뭐할 작정이다, 의도하다. intend는 명사를 두 개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intent, 하나는 intention. intent는 뜻이 좀 더 명확할 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intent를 쓰고요. 그 다음에 intention은 그보다 좀 약하지만 아무튼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의도, 의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는 intentional 해서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mean이 중간이란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단어가 average가 있습니다. 평균이란 말도 되고요. 또 평균의 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면 또 medium이라는 단어가 있죠. medium. 중간이란 말도 되고요. 또 뭐와 뭐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 매개체란 말도 됩니다. 형용사로서 중간에이란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medium이란 명사, 중간 매개체에서 나온 복수가 media 해서 우리 매스미디어 하잖아요. 신문이나 방송 이런 미디어가 medium, 매개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median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선, 중간의 이런 말인데 우리 도로 보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무도 가로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붙어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하는 그런 도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를 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선, 중간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mean에 이제 비열한이란 형용사 뜻이 있다 그랬는데 비열한하고 좀 관련된 단어들이 일단 딱 처음 생각나는 것이 malice가 있습니다. malice는 앞에 있는 mal, mal이 뭔가 나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악이, 원한 이런 뜻을 가진 명사고요. 이거의 형용사가 malicious 해서 악의가 있는 이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sty가 있죠. 더럽고 불쾌하고 비열한 nasty.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하고 하여튼 더럽고 불쾌하고 아주 좀 지저분하고 그런 뜻입니다. nasty. 이거의 명사는 nastiness. 그 다음에 vi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범죄, 악 이런 뜻입니다. 선악할 때 악이죠. vice의 형용사가 vicious 해서 잔인한, 악의에 찬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wicked도 있습니다. wicked, 사악한, 악랄한, 악의가 있는 이거의 부사는 wickedl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ean이 이제 또 복수가 되면은 means라고 해서 수단, 방법, 목적, 또 재산 이런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means가 명사가 복수가 될 때는 또 좀 다른 뜻을 가지게 되겠죠. 수단이나 방법, 목적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문을 보면 They had no means of communication 하면 그들은 communication이 통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means가 이제 이때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통신을 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nervousness입니다. 명사 nerve, 신경, 용기, 뻔뻔함에서 출발했고요. nervous라는 형용사가 되면 좀 긴장이 되는, 불안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이거의 명사가 nervousness가 되겠고요.
nerve가 이제 신경, 용기, 뻔뻔함, 뭐 얼굴이 두꺼움, 뭐 이런 뜻을 가진 명사가 되는데, 쓰임새가 보면 what a nerve, 뻔뻔하네, 또는 배짱이 있네, 얼굴 두껍네. 또 비슷하게 쓰는 표현이 you've got a nerve, 너 참 얼굴 두껍구나, 뻔뻔하구나, 배짱이 있구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nervous 하면 불안한, 긴장되는 하고 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이제 anxious가 있는데요. anxiety란 명사, 불안, 걱정, 염려에서 출발했습니다. anxiety라는 명사에서 anxious 해서 걱정하는, 근심하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또 좀 뭔가 기분 나쁘고 뭐 이럴 때 이제 creep이란 형용사가 있는데, creep, 기어가다,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막 바닥을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creep 있고요. 또 명사로서 좀 불쾌한 사람, 또 creep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벌레가 기어가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명사로서 불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creepy 하면 뭔가 이렇게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좀 섬뜩하고 오싹하고 하죠. 우리 벌레가 뭐 근처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걸 보면 뭔가 좀 오싹하고 섬뜩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rritate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짜증나게 하다, 초조하게 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irritate.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irritable 해서 짜증내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irritation 하면 짜증, 초조, 안달 이런 명사가 되겠고, 또 염증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irritation,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trouble이라고 하는 그 irrit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요. 또 strain 하면 긴장이나 부담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뭔가 이렇게 팽팽하게 좀 당겨지고 하는 그런 긴장, 부담.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잡아당기다, 긴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강조, 뭐를 강조하여서 말한다 할 때 그 강조란 명사도 있고요. 또 압박이란 뜻의 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또 이제 강조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스트레스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를 이제 압박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쓰는데, 스트레스에는 강조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동사로서 뭐를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tense도 있습니다. tense는 줄이 탱탱하게 당겨진 상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팽팽한, 긴장한, 또 긴장시키다 라는 동사도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tension 해서 긴장, 팽팽함,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있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텐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긴장, 팽팽함을 텐션이라고 합니다. 또 fidg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바심, 안절부절, 이제 뻔뻔한 거하고 좀 다른 단어죠. 이제 fidget 해서 조바심이 있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명사가 되겠고요. 이거의 형용사가 fidgety 해서 초조해하는, 긴장하는, 안절부절하는, 옆에서 보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fidget 명사가 되겠고요. 또 fidgety 하면 형용사, 안절부절하는 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쉬고 하는 relax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다, 완화하다, 쉬다. 여기서 나온 이제 relaxed 하면은 이제 쉬고 있는, 긴장이 풀린, 완화된 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relaxation 명사가 되면 휴식, 기분 전환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번 단어는 playfulness인데요. play에서 출발했습니다. play는 좀 잘 아는 단어죠. 명사로서는 놀기, 그 다음에 어떤 시합, 경기 뭐 이런 건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놀다, 경기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형용사가 이제 playful 하면 장난스러운, 놀기 좋아하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명사가 되면 playfulness 해서 장난스러움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뜻을 생각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cheer가 먼저 있죠. 명사로 환호, 막 격려하고 박수치고 하는 환호, 동사로서 이제 환호하다, 격려하다 하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는 cheerful 해서 쾌활한, 즐거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뜻이 cheery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분 좋은, 유쾌한,
그래서 cheerful하고 cheery 둘 다 cheer에서 나온 형용사지만 뜻이 조금 다르죠. cheerful 하면 쾌활한,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cheery는 좀 기분이 좋은, 유쾌한. 그 다음에 jolly가 있습니다. jolly는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형용사고요. 또 jovial 해서 즐거운, 명랑한. 그래서 즐겁고 명랑하고 하면 playful, 그 다음에 cheery, cheerful, jolly, jovial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merry도 있네요. 명랑한, 즐거운. merry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 있잖아요. 그 회전목마를 merry-go-round라고 합니다. 회전목마는 빙빙 도니까 라운드가 있고 go round가 있고요.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merry-go-round 해서 회전목마를 merry-go-round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좀 의기소침하고 푹 사람이 가라앉고 할 때 depress 됐다고 하죠. depress, 의기소침하다. depression 하면 명사인데 의기소침, 우울,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불경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형용사는 이제 depressed 해서 우울한, 의기소침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gloom이라는 단어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어둑어둑, 우울, 침울. 그 다음에 gloomy 하면은 이제 어두운, 우울한. no nonsense는 고지식한, 사람이 playful 하질 않고요. 농담도 잘 안 하고 허튼 짓 안 하고 빈틈없고 하는 no nonsense. nonsense 퀴즈 할 때 그 nonsense입니다. 그래서 no nonsense, nonsense가 없는 사람이 고지식하고 그냥 딱딱한 거죠. 그 다음에 serious 하고 좀 비슷하죠. no nonsense가. 그 다음에 somber 하면은 이제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번 단어는 peacefulness인데요. peacefulness는 peace, 평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peaceful 하면 평화로운, 평화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고요. 이거의 명사가 peacefulness 해서 평화로움, 평온함 이란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평화롭게만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것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onflict, 다툼, 투쟁 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또 충돌하다 하는 뜻을 가진 confli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란군, 폭도란 뜻을 가진 insurgent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또 단어가 insurgency 해서 폭동, 반란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고요. 비슷하게 이제 이번엔 반역입니다. rebel 하면 반역자, 반역하다 라는 뜻을 가진 rebel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bellion, 반란, 폭동이 있습니다. revolt도 있죠. 반란, 폭동. rebellion하고 좀 비슷한 뜻으로 revolt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할 때 그 또 폭동으로 쓰는 rio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뭐 갈등이 생기면 이제 갈등이나 불화가 있다 할 때 strife가 있고요. 또 평화롭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한 turmoil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peace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eace에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이제 우리는 보통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war. 전쟁 안에는 이제 battle, 전투, 싸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고요. 또 combat도 있습니다. combat 해서 전투, 싸우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싸움, 싸우다 하면 fight 많이 쓰죠. 이거는 꼭 나라 간의 전쟁 말고도 개인 간에도 또 집단 간에도 싸움 하면 fight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고요. war는 이제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싸우고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제 이기고 지고가 되잖아요. 그 이기다는 이제 win, 명사로 승리란 말도 되겠죠. 이김, 승리. 동사로는 이기다, 승리하다. 반대는 이제 lose, 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라는 뜻도 가진 동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일진일퇴하고 막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제 advance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진이라는 명사도 되고 또 전진하다 라는 뜻의 동사도 되고요. 반대로 이제 후퇴하다는 retreat가 됩니다. advance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말고 이제 비기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기다 할 때는 이제 draw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draw도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잡아당기는, 끌기란 말도 있고, 명사로서 제비뽑기란 말도 있고, 또 이제 비기기라는 뜻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서는 이제 뭐 잡아 끌고 당기다, 그 다음에 뽑다, 그
다음에 그리다, 선을 그리고 할 때, 그림을 그리고 할 때 또 draw라는 말도 쓰고요. 또 비기다, 경기를 비기다 할 때 draw를 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tie가 있는데요. tie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끈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끈이 있으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끈, 인연. 그 다음에 동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점수가 같아지는 동점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나온 동사가 끈에서 출발한 것이 묶다, 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도 되고, 또 동점이 되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반대말은 unti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fea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로는 패배가 되겠고요. 동사로는 패배시키다입니다. 패배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defeat는 명사로는 패배지만 동사로는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그러니까 결국 이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란 뜻은 또 triumph라는 단어로 쓰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triumphant 해서 승리한, 크게 성공을 한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몽을 할 때 이제 그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강경파, 그 다음에 유연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둘기파를 할 때 비둘기가 dove가 되겠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dovish 해서 그 비둘기의,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전파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wk, 매입니다. 그 다음에 hawkish 하면 매와 같은, 또 강경파의 뭐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dove, hawk하고 이제 비둘기, 매, 비둘기파, 매파 할 때 그 dove, hawk 이렇게 씁니다. 이번 단어는 quickness인데요. quick에서 출발했습니다. quick, 빠른, 신속한. 우리 뭐 물건을 보낼 때 quick 배달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quick이 이제 빠른, 신속한 이란 형용사고요. 여기서는 부사가 quickly, 빨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는 quickness, 빠름입니다. fast가 당장 생각나죠. 빠른. 그 다음에 또 견고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로서는 이제 빨리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단단히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동사로서 단식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fast, 빠른, 견고한, 빨리, 단단히 에서 출발해서 fasten 이란 동사가 있죠. 고정시키다. 우리 안전벨트 매시오 할 때 fasten up your seatbelt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fasten your seatbelt 또는 fasten up 뭐 이렇게 쓰는데, 그 fasten이 이제 고정시키다, 단단히 묶다 하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나온 명사는 이제 fastener가 있는데요. 우리 문구에 보면 뭐 종이, 철 같은 거 할 때 고정시키는 것을 fastener라고 합니다. 그런 꼭 종이, 철, 문구 말고도 이제 볼트, 너트 이렇게 결합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fasten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ast가 그 단식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명사가 fasting 해서 단식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두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haste가 있는데요. 명사로서 이제 서두름, 성급함이 있고요. 이게 동사가 hasten, 성급하게 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황급히 뭘 하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hasty 해서 서두르는, 성급한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서두르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hurry가 있죠. hurry. 명사로서는 서두름, 동사는 서두르다. 여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이제 hurriedly 해서 급히, 황급히가 되겠고요. 부사니까. 그 다음에 unhurried 하면은 서두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prompt가 있습니다. 또 신속한, 또 재촉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고요. promptly 하면 신속하게, 즉시로. 그 다음에 promptness 명사가 되면 이제 즉시, 신속 뭐 이런 말이 되겠죠. rapid도 있습니다. rapid, 빠른, 신속한. quick하고 좀 비슷하죠. 빠른, 신속한. 부사는 rapidly. 그 다음에 명사는 rapidity 해서 빠르기, 민첩 이란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고요. rush도 있네요. 돌진, 바쁨이란 뜻을 가진 명사고, 동사로 이제 돌진하다, 서두르다, 막 급히 막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rush라고 합니다. rush라고 하면 이제 rush hour가 생각나죠. 출퇴근할 때 막 차들이 막 엄청 밀리고 할 때
서로 막 바쁜 시간, rush hour가 되겠고요. 또 no rush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르지 마, no rush 라는 이런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swift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빠른, 신속한. 그래서 부사는 swiftly, 명사는 swiftness, quick, rapid, swift 다 비슷하죠. 이번 단어는 quietness인데요. quiet, 조용한, 한산한,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한산한 이란 형용사 quiet에서 출발해서 quietly 부사가 되겠고요. quietness 명사인데 이거는 조용함, 고요, 정적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quiet 하면 당장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silent가 있죠. 조용한, 말이 없는. 그래서 부사는 silently, 조용하게, 말 없게. 그 다음에 silence 명사가 되면 고요, 침묵인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하는 그런 silence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정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법정이 막 시끄러워지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들리면서 silence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침묵 이란 뜻입니다. silence. 그 다음에 tranquil 해서 고요한, 평온한 이란 형용사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가 tranquility, 고요, 평온. 아침, 낮에, 새벽에 호숫가에 가면 고요하고 막 평온하고 이런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실 때 tranquil 이 단어가 연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ush가 있는데요. hush는 조용함 이란 명사, 그 다음에 조용하게 하다, 또 입 다물게 하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ushed 하면 소리를 낮춘, 조용하게 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muffled도 있습니다. 소리를 약하게 하다. 또 소리를 약하게 하는 방법에 이제 이거는 muffled은 시끄러운 소리 나는 부분을 이제 뭔가 모포 같은 걸로,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서 소리를 죽이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muffle이 소리를 약하게 하다, 또 감싸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muffled 하면은 소리를 죽인, 소리를 낮춘이 되겠고요. muffler 하면은 이제 우리 목에 두르는 그 목도리도 되겠고요. 이제 감싸다, muffle에 감싸다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muffler 하면은 이제 목에 두르는 muffler, 목도리. 또 자동차에 우리 마후라, 자동차 마후라라고 그러죠. 그 소음기, 자동차에서 배기 소음을 줄여주는 muffler가 또 됩니다. whisper도 있죠. 속삭임, 속삭이다. 작은 목소리를 말하는 whisper,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이제 반대는 loud, 시끄러움이 있죠. 그 명사는 loudness, 큰 소리, 시끄러움. 그 다음에 loud, 부사입니다. 큰 소리로, 시끄럽게. noise도 있죠. 소음, 시끄러움이란 명사고 이거의 형용사가 noisy, 시끄러운이 되겠죠. 부사는 noisily, 시끄럽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입 좀 닥쳐 할 때 shut your mouth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건 좀 무례한 표현입니다. be quiet, be silen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그것도 명령문이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지만 shut your mouth 하면 입 좀 닥쳐 하는 거니까 좀 무례한, 좀 강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ipeness인데요. 형용사 ripe, 익은, 잘 익은, 숙성한에서 출발했습니다. ripe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난 명사가 ripeness, 잘 익었음 했으니까 성숙, 원숙 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ripen 해서 익다, 숙성시키다. 그 다음에 반대말은 이제 unripe, 익지 않은, 숙성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연관된 단어는 mature가 있네요. mature 해서 어른스러운, 성년이 된. 명사는 이제 maturity 해서 성숙함, 원숙함. 그 다음에 반대말은 이제 immature 해서 어른스럽지 않은, 성년이 되지 않은, 아직 완전 익지 않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익은, 숙성한 반대말은 이제 raw가 있겠는데요. 날것에 가공하지 않은 이런 raw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이제 rawhide가 있습니다. 앞에 raw가 생, 익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hide가 이제 가죽이란 뜻인데 rawhide에서 생가죽, 가공하지 않은 생가죽을 rawhide라고 합니다.
가죽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leather를 쓰죠. 그 다음에 익은, 숙성한 하면 이제 요리를 한 또는 가공한 이란 단어들이 생각나는데요. cooked 하는 것이 이제 요리를 한, 그 다음에 processed 하면 가공이 된 이란 뜻의 단어가 되겠고요. 요리하면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리는 잘 몰라서 막 사전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레시피가 이제 요리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rinade 하면은 이제 양념장입니다. 뭐 고기를 이렇게 재우고 뭐 양념에 재우고 하는 때 그 재우는 그 양념장을 marinade라고 하고요. 이거의 동사가 marinate 해서 양념장에 재우다, 뭐 갈비 같은 걸 양념에 재운다 할 때 marinate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양념하다라는 또 season이 있습니다. season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계절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또 season sale, 뭐 요즘 이게 시즌이다 하는 제철, 요즘 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eason. 그 다음에 동사로 이제 양념하다, 또 단련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리법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베이크가 굽다죠. 뭐 빵을 굽고 할 때 베이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바비큐도 있습니다. 바비큐는 이제 어떤 도구가 되겠죠. 바비큐 도구 또는 바비큐 하다. 그래서 바비큐가 있고요. 줄여서 BBQ로 쓰는데 BBQ로 썼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비큐라고 읽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BBQ라고 읽기도 합니다만은 바비큐의 약자를 BBQ로 썼기 때문에 BBQ도 읽을 때는 바비큐라고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boil, 이건 끓이다죠. 그 다음에 broil도 있습니다. broil, 이거는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석쇠에 굽다 하는 건데, broil하고 이제 grill도 있고요. 차이가 이제 broil은 불에 굽는데 위에서 불을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기고 붙이고 하는 fry가 있습니다. fry는 꼭 튀기다 말고 기름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면 이제 fry를 쓰고요. pan fry 하면 프라이팬에다 지지고 볶고 하는 걸 pan fry. 또 기름 속에 이제 푹 담궈서 완전히 튀겨내는 deep fry. 뭐 감자튀김 같은 거 할 때 기름 속에 푹 담궈서 튀기잖아요. 뭐 치킨도 튀길 때 deep fr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음식 같은 데, 웍 같은 데도 넣고 센 불에 막 확 휘저으면서 튀겨내는, 빨리 볶아내는 거를 이제 stir fry, stir가 휘졌다거든요. stir fry, 센 불에 빨리 볶다.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grill 하면 이제 석쇠란 말도 되고 석쇠로 굽다. 그 다음에 roast, 우리 로스팅 한다 하죠. 커피 로스트 한다 하고, 또 그 고기 덩어리도 로스트 한다는 그 로스트가 있고요. 소테도 있습니다. 이건 불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기름에 살짝 볶아내는 소테. 그 다음에 simmer, 서서히 졸여내는, 끓여내는 simmer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는 요리를 하는 때 steam은 명사로 증기란 말도 되고요. 또 찌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요리법에 몇 가지 뭐 다양한 요리법들이 있겠지만 주로 귀에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bake, barbecue, boil, broil, fry, fry도 이제 pan fry가 있고 deep fry, 또 stir fry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rill, roast, saute, simmer, steam,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리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readiness인데요. 형용사 ready에서 출발했습니다. ready는 준비된, 이건 좀 기본적인 단어죠. 그리고 ready에는 또 동사로서 준비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ready에서 출발한 이제 부사가 readily 되어 있고요. 명사가 readiness 해서 준비라는 뜻입니다. at ready라는 관용 표현도 있는데요. 이건 준비가 완료된 이라는 관용 표현인데, 예문 한번 보시죠. He stood there, pencil at read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e stood there 했으니까 그는 거기에 서 있었다. pencil at ready, 연필을 준비한 상태로, 연필이 준비 완료된 상태로 그는 거기 서 있었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하면 이제 세트가 생각나는데요. 세트는 기본적인 단어로서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한 세트다 할 때 한 벌이 되겠고요. 또 무대 장치, 무대 그 세트, 뭐 이런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고, 형용사로서 이제 정해진, 준비된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Are you all se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다 준비됐어? 전에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디 출장 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서
뭐 회의 자료 같은 걸 다 챙기면서 이제 가방 속에 넣고 막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니까 같이 갔던 상사가 Are you all set? 준비 다 됐어? 라고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Are you all set? 하면 다 준비가 됐니?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set는 고정시키다, 가격을 매기다, 또 되게 하다, 준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set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문장에서 나올 때 어떤 뜻인지 그 맥락을 보면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repare라는 동사가 생각나고요. 준비하다. 그러니까 prepared 하면 준비된, 명사는 preparation 해서 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가 이제 avail 있습니다. avail.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되다 하는 동사고요. available 하면 형용사인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handy가 있죠. 이건 몇 번 소개한 단어 같습니다만 hand가 손이고요. 그 다음에 handy는 손의, 그래서 손 가까이 있는, 손재주가 있는,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제 뭐가 하기 쉬운 이란 apt도 있고 그 다음에 또 prone도 있는데요. prone는 약간 부정적인 뜻입니다. 하기 쉬운 이란 뜻인데 좀 부정적으로 뭐 하기 쉬운. 그래서 accident prone 하면 사고 나기 쉬운, injury prone 하면 다치기 쉬운, 이런 뭐 하기 쉬운 이란 뜻을 가진 prone 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rudeness인데요. 이거는 rude에서 출발했습니다. 무례한, 이거는 아는 단어겠죠. rude, 무례한에서 출발한 명사가 rudeness가 되겠고요. 자, 무례한 반대에 예를 갖추고 존경을 표시하고 예절 바른 뭐 이런 단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courtesy 해서 공손함, 정중함 이란 명사가 있고요. courteous 해서 공손한, 정중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반대말은 이제 uncourteous가 되겠죠. 정중하지 않은, 공손하지 않은. 그 다음에 매너가 있는데요. 격식, 태도, 예의입니다. 매너가 없다, 매너가 꽝이다 할 때 그 매너입니다. 예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가 mannerly, 예절 바른, 무례한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mannerly. 그 다음에 이 반대말은 unmannerly, 그래서 un을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lish라는 동사는 이제 명사로서 일단 광내기, 닦아서 광을 내는 polish, 동사로서는 닦고 광을 내고 그 다음에 세련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unpolished 하면 세련되지 못한, 광이 나지 않은, 그러니까 태도에 뭔가 광이 나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거니까 좀 무례한하고 좀 비슷한 뜻을 가지겠죠. polish, 닦고 광내고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rub, 문지르기, 그 다음에 비비다, 문지르다 하는 ru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면용품, 그다음 목욕 제품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scrub이 있습니다. scrub, 문질러서 씻기라는 명사가 되고요. 또 문질러서 씻다 하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rub, scrub 이게 다 비비는 건데 scrub은 비벼서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spectful 있죠. respect가 존경이고요. respectful 하면 이제 존경심을 보이는, 공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이거의 반대말은 앞에 this가 붙습니다. disrespectful 해서 이거는 공손하지 않은, this가 붙어서 이제 respectful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이제 무례한하고 좀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좀 꼭 예절이 없다기보다도 이제 뭔가 퉁명스럽고 좀 뚱하고 기분이 언짢고 이런 뭔가 반응이 좀 안 좋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sour가 있고요. sour는 맛이 시큼한, 신맛이 나는 이런 뜻인데 뭔가 그 분위기가 좀 시큼하다 하는 거는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은 이런 뜻도 되겠죠. sulky가 있습니다. sulky, 뚱하고 뿌르퉁한 sulky. 비슷한 뜻으로 또 sully가 있습니다.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sullen도 있고요. 무뚝뚝하고 뚱한. 그래서 뭔가 좀 볼이 푹 튀어나오고 좀 뚱하고 할 때 sulky, sully, sullen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sweet도 있습니다. 달콤한이란 뜻인데 또 뭔가 태도가 달콤하고 하니까 이건 상냥한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부사는 sweetly가 되겠죠.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이제
neath로 끝나는 명사를 소개하겠는데요. 이제 neath로 끝나는 명사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